이재명은 좌파 선동가, 피의 정치 보복할 것, 외신 보도 몇 가지를 잠시 후에 소개해드리고, 그 전에 오늘 이재명에게는 악소리 나는 일들이 몇 가지 있었습니다. 악소리 나는 일들이. 하나는 제가 낮에 전해드린 대로 이화영 2심에서 징역 7년 8개월, 1심에서는 9년 6개월이었는데 좀 감형이 됐지만, 이것은 뭐 이화영의 일이지만은 이재명에게 미치는 영향은 그대로입니다. 1심에서 북한 조선노동당에 800만 달러, 전체 북한에 800만 달러, 조선노동당의 뇌물, 이재명 방북 비용 300만 달러, 그 다음에 스마트팜 사업비 경기도에서 줘야 될 거 500만 달러, 김성태가 대신 내줬죠. 대신 내준 거에 대해서 1심 신진호 부장판사가 그것까지 포함해서 이화영의 뇌물, 다른 뇌물 받은 거, 정치자금 이런 거 묶어서 9년 6개월을 선고를 했는데, 오늘 2심 재판부가 이거를 7년 8개월로 낮추면서도 1심에서 판결문에 넣었던 거, 그 800만 달러는 이재명 쪽에서 주장하는 것처럼, 이하영이나 이재명 쪽에서 주장하는 것처럼 김성태의 그 쌍방울 계열사가 북한에 그 진출하기 위해서, 또는 그 계열사의 이 주식 가격을 올리기 위해서 한 것이 아니다. 그게 아니고 이재명이 북한에 가기 위해서 비용을 준 것이다. 대가를 준 것이다. 자, 그런 1심 판결을 그대로 인용을 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는 겁니다. 재판부는 이하영에 대해서 쌍방울의 대북 사업 진행을 위한 의도도 뭐 있다고 할 것이나, 스마트팜 비용 및 도지사 방북 비용 요청을 한 책임이 크다. 이하영의 책임이 크다. 그래서 재판부는 800만 달러가 북한에 전달됐다는 1심 판단 등에 대해서 모두 사실로 인정을 했다. 원심 판단이 정당하다고 했습니다. 자, 이렇게 되니 피고인석에 앉아있던 이하영이 멍하니 재판장을 바라봤다. 그리고 고개를 돌려서 방청석을 쳐다봤다. 상당히 불안한 거죠. 그리고 이하영의 변호인인 김강민 변호사는 맨손으로 얼굴을 썰어내리고 고개를 숙이고 한숨을 쉬기도 했다. 자, 김강민 변호사가 누구냐? 민주당 도의원이죠. 도의원이고, 사실 이 이하영의 변론을 하면서 이재명에게 튀는 파편을 막는 역할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김강민 변호사는 낙담을 하는 것이죠. 이게 이재명에게 직접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이재명의 1심이 지금 그 진행이 될 텐데, 신진호 부장판사가 하는 대북송금 사건이죠. 물론 이것이 재판 지원서를 쓰는 바람에 한 2달 정도 법관 기피 신청을 해서 또 좀 딜레이가 됐지만은, 어쨌든 이하영의 오늘 이 사건이 이재명의 대북송금 1심 사건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죠. 공범 관계니까, 이하영과 이재명은. 그래서 신진호 부장판사가 그때 이하영의 2심에서 대북송금 관련이 본인이 1심에서 판결을 한 것이 2심에서 그대로 인정이 되면은, 이 이재명의 대북송금 사건, 여기 이하영도 공범인데 여기서는 그 부분은 심리를 하지 않겠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기정사실로 받아들이고 하겠다고 했죠. 그러니까 재판 진행이 굉장히 빨라질 수 있는, 자, 그런 상황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때 이 김강민 변호사를 비롯해서 이하영의 변호인 쪽은 만약에 2심에서도 이하영의, 그러니까 김성태가 북한으로 보낸 800만 달러가 이재명의 방북을 위한 비용이었다고 판결을 내리면은, 1심과 마찬가지로 2심이 그렇게 판결을 하면은 이재명은 재판도 받아보지 못하고 유죄가 될 가능성이 크다. 이렇게 이야기했죠. 그대로 인용을 하니까는. 그래서 이재명으로서는 오늘 악소리 나는 이 상황을 맞았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제가 이 썸네일에서 집 달리 이재명 방에 들어닥쳤다 이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이재명이 선거법 1심에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유죄받은 이 선거법을 질질 끌고 변호인단도 2심 변호인단도 선임도 하지 않고, 그리고 그 고법에서 서울고법 그 재판부가 보내는 소송 기록 접수 통지서도 안 받았죠. 2번 했습니다. 한 번은 이 법원이 서울고등법원이 이재명에게 소송 기록 접수 통지서를 처음 발송을 했는데 이사불명, 이사했다 이렇게 반환이 됐습니다. 만약에 이사를 하게 되면은 다 법원에 신고를 하게 돼 있죠. 그거 안 하고 이사불명 해서 안 받았습니다. 이걸 받으면은 그것을 받고 나서부터 바로 재판 절차가 시작이 되기 때문에 가급적 이것을 안 받으려고 한 거죠. 그리고 그렇게 되니까 법원이 다시 한번 이재명의 새로운 주소로 다시 송달을 했는데, 문이 잠겨 있거나 집에 사람이 없어서 송달이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의미의 폐문부재, 문을 폐쇄했다, 사람이 없다죠. 폐문부재로 송달되지 않았다. 이게 잡범들이 쓰는 수법이죠. 과거에 최강욱도 이 대법원 판결을 그 재판을 시작해야 되는데 폐문부재 이거 뭐 3번인가 해가지고 질질 끌었죠. 그 수법을 지저분한 질질 끄는 수법을 이재명이 계속 쓰고 있었습니다. 그 내용까지는 제가 계속 전해드렸죠. 그런데 3번째로는 어떻게 했느냐 하면은 법원이 이 소송 기록 접수 통지서를 집행관에게 보내서 이재명에게 강제로 전달을 했습니다. 서울고등법원은 어제 소송 기록 접수 통지서를 이재명 쪽에 전달한 것으로 오늘 확인이 됐는데, 어디로 갔느냐? 집행관이 갔습니다. 이재명 사무실에 있는 국회의원회관까지 가서 거기 있는 비서관에게 서류를 주고 왔다. 그러니까 사람이, 그러니까 이 집행관이라는 것이 과거에 집달리 이렇게 불렀죠. 집달관, 가령 뭐 어디 뭐 압류하러 갈 때 가서 압류 딱지 붙이고 하는, 법원에 소속돼 있는데 이 재판을 집행하거나 재판 결과를 집행을 하거나 압류를 하거나 아니면 서류를 송달하는 그 사람들이 집행관이죠. 과거 집달리까지 가야 될 정도로 국회의원회관까지 가야 될 정도로 이재명이 이 재판 방해를 하고 있었는데 이제 좋습니다. 그래서 형사소송법에 따르면 이런 소송 기록 접수 통지서를 받은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항소 이유서를 내야 됩니다. 이재명이 항소 이유서를 안 내면은 그냥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항소가 기각돼 버립니다. 기각. 이제는 이렇게 시간을 끌 수가 없는 거죠. 20일 또 다 채워서 내겠죠. 그러면 20일 후면은 11월 15일에 1심이 나왔으니까는 벌써 거의 뭐 한 달하고 3주, 2달 가까이 흘러서 재판이 시작이 되는데, 정식 재판이 시작이 되는데 한 달 일주일 그때부터 남지만 집중적으로 심리를 해서 3개월 안에 끝내줘야죠. 이건 법원의 의무입니다. 오히려 이 일반인이 이렇게 재판 질질 끌면은 법원이 더 강하게 세게 신속하게 재판을 진행을 하죠. 지금 그렇게 해야 될 상황이 됐습니다. 그 정기우편 발송이 2번 실패하고 나서 법원이 법원 집행관을 통해서 직접 전달하는 특별 송달을 진행을 한 겁니다. 인천시 계양구에는 집에도 보냈고 여의도 국회의원회관 사무실에도 보냈는데, 인천지방법원, 서울남부지방법원에 고등법원이 서울고등법원이 요청을 했습니다. 2군데 집으로 보내려고 인천지방법원에도 이 집행관을 보내라. 또 국회의원회관 사무실에 보내기 위해서 서울남부지방법원에도 집행관을 보내라. 이렇게 해서 꼼짝 못하게 해서 그 집행을 해버린 것이죠. 이렇게까지 정말 해야 되는가? 참 낯뜨거운 일이라고 봅니다. 대통령이 되겠다는 사람이 뭐 이사 가서 못 받아. 폐문부재. 결국은 집달리가 가가지고 죽고 났어야 그때부터 마지 못해서 재판에 응하는
이런 모습을 끊임없이 보이고 있습니다. 외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외신들이 지금 우리나라 상황을 시시각각 전하는데 대부분 매체들이 제도권에 있는 매체들이 아주 간혹 가다가 무슨 뭐 굉장히 질서 회복을 빨리 했다 뭐 이런 것도 그 소개를 하지만은 주로 하는 것은 비상계엄에 대해서 뭐 비판하는 그런 내용들 아니면은 이재명이 자기 대권으로 유리하다. 그래서 이재명은 막 외신하고 막 인터뷰를 막 하고 있죠. 마치 자기가 다음 한국 대통령이 될 것처럼 외신하고 막 인터뷰를 하는데 그런 그 이재명에 대해서 그 우려를 표명하는 외신들도 많이 나옵니다. 미국 매체들은 주로 지금 한미 관계를 겨우 복원을 해놨는데 이재명이 들었으면은 완전히 이것을 파탄이 날 것이다. 특히 중국을 우선시하는 이재명. 자, 이런 기사가 있습니다. 뭐라고 했냐면은 미국 매체 폴리티코에서 이재명이 과거 미국과 중국 사이 전략적 모호성을 주장을 하고 한국이 대만 해협에서 발생할 수 있는 모든 갈등을 피해야 한다고 말을 했었다. 이재명이 집권하면은 바이든이 서울과 도쿄를 중재해서 이룬 한미일 3자 관계가 위험에 처할 수도 있다고 우려를 했는데 이 좀 생각나는 말씀이 있지 않습니까? 미국과 중국 사이에 전략적 모호성을 주장을 했다. 한국이 대만 해협에서 발생할 수 있는 모든 갈등을 피해야 한다. 그때 윤석열 대통령이 그 연안 갈등, 대만과 중국 사이의 갈등에 대해서 미국 쪽 입장을 옹호하는, 두둔하는 그런 발언을 했을 때 이재명이 뭐라고 했습니까? 지금도 기억나시죠? 왜 그렇게 하느냐? 여기도 쎄쎄, 저기도 쎄쎄, 중국한테도 쎄쎄하고 대만한테도 쎄쎄. 그런 이야기를 했었죠. 자, 그래서 정말 이재명 정권이 들었으면은 그렇게 할 걸로 우려된다는 미국 매체들의 보도가 나오고 있는데 그것도 그렇지만 자, 영국 언론 파이낸셜 타임즈 이재명은 좌파 선동가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파이낸셜 타임즈가 일단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이 국회에서 통과된 이후 한국의 새로운 지도자로 유력한 인물은 이재명이 맞는데 지난 1월에 피섭 시도를 겪었지만 끝내 살아남았다 이렇게 소개를 했고 헌재가 실제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소추안을 인용해서 조기 대선이 열릴 경우 해당 레이스에서 가장 앞서 있는 인물이다고까지는 하고 그런데 파이낸셜 타임즈는 이재명의 높은 지지율과 별개로 이재명이 수십 년간 이어진 한국의 정치보복 굴레를 이어갈 수 있는 논란의 인물이다. 역대선거마다 정치보복을 했다는 거죠. 그걸 이어갈 수 있는 논란의 인물이다. 또 음주운전 이런 전과도 있고 헌재도 선거법 위반 등 굵직한 사건에 연루돼 재판을 받는 등 현재도 그 사법 리스크를 안고 있는 좌파 선동가다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이재명의 민주당이 윤석열 대통령 집권 이후 윤 대통령을 포함해서 내각 고위관료 총 22차례 탄핵 시도를 해왔다. 자, 이런 것들을 비상계엄령을 발동을 하면서 이유 중에 하나로 윤석열 대통령이 들었죠. 그걸 외신에서도 지적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쌍방울 대북송금 의혹 그 사건을 수사한 검사, 김건희 여사 주가 조작 의혹과 관련해 불기소를 결정한 검사도 탄핵을 하고 있다. 이런 것까지 지금 외신에서 다 보도를 하고 있는 상황이죠. 그래서 해외에서도 피고인이 대통령이 됐을 경우에 일어날 혼란에 대해서 우려를 하고 있고 그런 상황입니다. 저는 만약에 조기 대선이 만약에 치러져서 이재명이 후보로 나와도 여권에서 제대로 된 후보만 나오면 이길 수 있다고 봅니다. 왜냐하면은 그때까지 2심은 나오겠죠. 대법원 확정 판결 안 나와도. 그런데 2심에서만 유죄가 나와도 3심에서는 법률심이니까 이게 그대로 확정될 가능성이 큰데 그러면은 대통령이 되고 나서
계속 재판 받으러 가야 되고 대통령이 그리고 한 몇 개월 있다가 대법원 확정 판결되면은 새로 대통령 선거를 해야 된다는 그 공격 포인트가 딱 있죠. 그리고 뭐 재판이 중단된다고 이제 이야기하겠지만 불소추 특권을 확대 해석해서 그러면은 또 한쪽에는 가만 있지 않죠. 이게 왜 재판이 중단됐느냐. 지금 대다수 학자들은 이 재판이 계속 진행된다는 의견을 내놓고 있기 때문에 이것은 이재명이 대법원 확정 판결이 안 나와도 안 나와서 출마를 해도 결코 대통령에 당선될 수 없는 치명적인 공격 포인트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조기 대선이 되더라도 지금 안 될 가능성도 있고 언제에서 윤석열 대통령 기각이 되면은 만약에 되더라도 2심은 나오겠죠. 대선 전에. 그러면은 이재명에게는 그것은 치명적인 약점이 돼서 충분히 이 정권 재창출을 할 수 있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2심, 3심이 나오도록 계속 감시를 해야 되는 거죠. 법원이 감시를 해야 되는 그 일이 남아있다 말씀을 드리겠습니다.